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오늘은 채식만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아침 5시까지 예, 그냥 쭉 잤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입안이 좀 다 터져가지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너무 작아지고 눈이 좀 부었나요? 지금도 좀 눕고 싶은데 방송을 하려고 나왔어요. 눈이 부었어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한 5시간 잤더니 뚱뚱 부은 것 같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 보톡스. 라면 먹고 자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제 족발 먹어서 살이 좀 찐 거야. 족토스? 아니야, 족발 남은 거 남겨놨어. 충격 먹었고. 그거 먹으면 살찐다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아니에요. 족발 먹었는데 피부만 좀 탱탱해지고 피부만 탱탱해지고 그 몸살 기운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제도 낮 시간이 됐는데, 네. 어저께 이제 낮 시간에 갑자기 12시 정도 됐는데 몸이 막 지치는 거예요. 막 이 몸이 이렇게 후라이팬 위에 인절미처럼 후라이팬 위에 인절미처럼 쫙 늘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어저께 한 12시 반에서 1시 20분까지 잤어요 또. 예, 자고 나서 어저께 방송을 한 거야.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방송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술이 하얗게 되는 거는 컨디션 안 좋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어저께 왜 그러나 했더니 비가 올라고. 예. 어젯밤에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어. 비가 올라고 그렇게 몸이 늘어졌던 거야. 예. 몸이 왜 그렇게 늘어지는지 요즘에 비가 올라고 그러면 아니 근데 어떻게 못 고치나? 예? 비 올라 그러면 몸이 깔아지는 현상 이거 고칠 방법이 없어요? 예. 아우 이게 몸이 막 너무나 힘이 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압을 견디지 못하나 봐요. 비가 오기 전에 저기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압이 있으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예. 예. 술을 마시면 돼. 아유 진짜 이 말 같지도 않은. 나이 탓이라 어쩔 수가 없나? 예.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게 굉장히 그 육감이 발달한 이게 달라. 잘 생각해. 육감적인 그러면 이제 그 목 밑에가 발달한 사람들이고 육감이 발달 그럼 머리가 발달한 거야. 이제 오감 말고 여섯 번째 식스 센스. 식스 센스가 발달한 사람들은 유달리 이제 예민하대요. 예. 유달리 예민해가지고 가령 어느 날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미세먼지를 예보해 주잖아. 미세먼지가 좋음으로 나오는데 나는 아니다. 이거 미세먼지 있다. 이게 느껴져. 예. 네이버에서 미세먼지 좋음인데 내 입에는 텁텁한 게 미세먼지가 느껴지는 거야. 그럼 조금 있다 바뀌더라고. 예.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미세먼지 나쁨으로, 그러니까 뭐 보통 내지는 나쁨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비가 오려는 거. 비가 올지 안 올지가 아무리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그래도 내 허리가 멀쩡한 비 안 와. 그리고 이제 그 일기예보를 내가 못 들은 상태에서 몸이 막 깔아지면 그 비 온다는 얘기야. 예. 그게 이제 그 소위 촉이라고도 하는 여섯 번째 식스센스가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자연 현상을 더 이렇게 더 빨리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가 이제 그 촉이 발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거를 누리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내줘야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예. 아무 느낌이 없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고. 나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딸들이 다 그런데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다 알아. 우리 딸 셋이 동시에, 이제 넘어지겠다 하면 넘어져.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 일이 미리 감각이 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저 새끼 사기꾼이다 싶으면 꼭 사기꾼이야. 저놈은 사기꾼이다. 그러면 이제 사기꾼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쟤는 어떤 남자를 딱 보면 쟤는 성범죄를 일으킬 놈이다. 그러면 이제 1년이 가기 전에 성범죄를 일으키고 얘는 돈으로 사기칠 놈이다. 그러면 돈으로 사기를 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분명히 와요. 내가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절대 아름다운 단일화 안 해주래다. 예. 얘가 그 안철수를 딱 보면 절대 단일화 안 해주래라고 얼굴 써있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누구는 이게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감이 와요. 근데 그 불길한 예감은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피해가질 않아. 그래.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없어. 내가 요즘에 참 당황스러운 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내 느낌이 그래. 굉장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긴다. 예. 그쵸?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이긴다. 이게 왜 촉이 발달한 분들 어때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그러니까 절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절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긴다. 결론이 이긴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절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낙관하는 게 아니야. 예. 낙관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도리어 너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미치었는가. 그런 고민이 든다니까. 예.
이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가 미친 건가? 진지하게 그런 고민도 들어. 사실은 이게 절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이번 선거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야.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하면 진짜 이겨지는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의 영역으로 보면, 영혼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예요. 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닌데, 영혼의 눈으로 보면 이긴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2012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막 이긴다, 뭐 176석 가나요? 이러고 있을 때, 나 혼자서 과반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맞았어? 내가 맞았죠. 아, 이것도 뭐야. 아, 왜 성북구 여론조사가 나한테 와? 성북구 단일화 중인가 봐요? 응. 자, 이제 이 성북구에서, 성북구가 지금 후보 단일화 하나 봐요. 안심번호 단일화. 예.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으로 여론조사가 오는 거는, 여러분 그 분명히 알아두세요. 휴대폰으로 여론조사가 오는 건, 예. 휴대폰으로 여론조사가 오는 거는, 뭐냐면, 안심번호로 추출을 해서, 예. 안심번호로 추출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심번호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 위치 추적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이 성북구에서는 내가 지나가서 그런가? 성북구를 지나갈 때 내 번호가 추출이 됐나? 이게 이제 안심번호는 그 지역에서 번호가 추출이 돼요. 위치가 추적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을. 예. 일단 여기는 내가 소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 받자마자 끊었어요. 네, 저는 남의 지역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동네도, 예, 우리 동네로 유선 전화 오는 거, 내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예,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 투표권 얘기를 오늘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이따 나한테 투표권 얘기해달라 그러세요. 내가 아까 뭔가 얘기할 게 있었는데. 전화 받기 전에. 예. 요 전화 받기 전에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예. 추출할 때 지나가면, 일단, 내가, 오늘 수정할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심번호 제도는요, 그 지역에서 번호가 추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여론조사가 가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는 휴대폰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예, 휴대폰 여론조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건 유선전화로만, 예, 집전화, 지역번호가 분명한 유선전화로만 인터뷰한 게, 조사한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사전투표를 하면 봉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지역, 가령 내가 창사동 살아. 창사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전투표 하겠다. 봉투가 안 나와요. 그건 그냥 창사동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투표함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창사동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창사동 주민센터에다 투표한다. 그럼 봉투가 나와. 예. 자기 해당 지역구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면, 봉투가 안 나오고, 다른 동네에서 투표하면 봉투가 나오고, 예, 사전투표,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사전투표라는 건, 모르셨구나. 예. 사전투표라는 건, 원래 투표일이 하루잖아요. 근데 이게 투표일이 하루인 나라가 드물대.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딱 하루뿐이야. 그래서 그 투표일을 그날씩 투표를 못하면 투표를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 투표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운동을 했어요. 투표 연장. 예, 투표 연장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따낸 게 사전투표야. 사전투표를 뭔가 개표 부정을 하려는 음모로 보는 사람들은 그 미쳤거나 아니면 국정원 요원이거나. 사전투표는 아주 오랫동안 예, 시민단체에서 투쟁을 해갖고 따낸 거예요. 예, 투쟁을 해서 투표일을 이틀 더 따낸 거야. 그래서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하루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평일이라 이제 수요일이 투표일인데 수요일 날 투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평일에 안 쉬는 공장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새벽 6시부터 밤 6시까지 투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워서 따낸 투표일이야. 여러분들 꼭 그 투표해 주세요. 저는 투표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투표용지 안내문이 와도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2012년에 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라는 죄목으로 그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은 10년 동안 투표권이 안 나와요. 예. 그런 사람은 그 10년 동안 투표를 못 해요. 그래서 형이 확정된 게 13년 4월이라, 예. 형이 확정된 게 13년 4월이라 22년 4월까지 투표를 못 합니다. 예. yani 여러분들은 투표할 수 있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은 투표를 못 하지만 여러분은 투표할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참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자, 여러분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헤매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이죠? 방황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주세요. 망설이지도 말고 그 귀한 투표권을 버리지도 마시고. 저는 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제가 투표권이 생긴 20살부터 그 2012년까지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저는 투표했어요. 예, 감옥에서도 대통령 선거 아직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재자 투표를 신청을 했어요. 감옥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 선거 투표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찍은 게 문재인이었던 것 같아. 예, 앞으로 10년 동안 다시는 투표할 수 없는 저의 마지막 투표권을 그 문재인에게 행사하고,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이 투표를 돌아오는 대선에도, 예, 그 다음 지방선거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투표를 할 수 있으니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썹이 오늘 좀 이상하게 그려졌어. 그지? 예. 네. 지방선거는 내후년이고요. 내년이 대통령 선거이죠. 올해가 총선거이고요. 국회의원 총선거이고. 그 다음 이제 먼저 사전투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돌아오는 내일하고 모레죠. 내일하고 모레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씩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령 이제 직장을 다니시느라고 투표를 못한다. 그럼 직장 근처에서, 예, 뭐 내일이나 모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을 하시고, 그래서 그 가까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거기서 그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역구가 아니면, 여러분이 소속해서 살고 계신 동네가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면 봉투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한 다음에 봉투에다 밀봉을 해서 넣으시면 그게 여러분 투표구로 가서 거기서 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동네는 그냥 넣으시면 그게, 예,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주민센터가 뚫리기 전에는 안전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특별히 그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예,
그 이모티콘 2개 이상이라서 강퇴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한테 투표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전투표에 참가하셔야 돼요. 당일날 투표 못 하시는 분들은, 예. 당일날 투표 못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사진과 주민번호가 나오는 신분증, 가령 이제 여권, 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리고 이제 그 학생증, 학생증 같은 게 나와 있는 그 주민번호가 나와 있어야 돼요.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가시면 거기서 여러분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그게 나와요. 복지카드도 돼요? 그건 잘 모르겠고, 공무원증도 됩니다. 그래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요런 것들은 1년 번호를 통해서 신분이 확인되는 것들이라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시면 거기서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복지카드는 안 된답니다. 네. 복지카드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니? 복지카드 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야? 복지카드 안 된대요. 네. 사진과 주민번호가 들어있으면 학생증도 돼요. 그러니까 사진하고 주민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번호가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있어야 그 신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사진과 주민번호가 있는, 그 사진과 주민번호가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사진과 주민번호가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그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여러분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여러분 해당 지역이 뜨고 그 해당 지역 선거 투표용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번호가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 지금 또 막 다른 거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다른 걸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집중을 합시다. 웬만하면 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아니면 여권, 네. 장애인 복지카드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네. 그런 게 나와 있다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걸 자꾸 얘기하시면 논란이 흐트러져요. 제가 매번 사전투표 얘기할 때마다 실패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이제 신분증 얘기를 하면 막 딴 얘기가 나와. 그럼 집중이 안 돼요. 그 선관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만 이야기합시다. 선관위에서 얘기한 내용으로 하시고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사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 사진하고 주민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셔서 여러분의 주민번호를 제시하시면 그쪽에서 그 해당 지역에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투표용지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 주민센터면 봉투가 안 나오고요. 여러분이 안 사는 동네,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다른 출장지라든가 아니면 수련회를 갔다든가 다른 외부 공간에서 하시는 거면 봉투가 나오고, 봉투를 꼭 밀봉을 해서 넣어주세요. 꼭 밀봉을 해서, 그래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과 주민번호가 나오는 신분증, 이걸 들고 가서, 공인신분증이죠. 그거를 들고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동네에서 발행한 이런 건 아무거나 들고 가면 안 돼요. 확실한 걸로 갑시다. 확실한 걸로. 여러분들이 가령 어떤 거 엉뚱한 거 들고 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민등록증, 그리고 면허증,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아니면 여권,
셋 중에 하나를 들고 가려고 여러분이 애쓰셔야 된다. 괜히 다른 거 들고 갔다가 투표 못하고서는 나중에 여기 와갖고 칭얼칭얼 대면서 뭐 이거는 안 된대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예. 네. 신분증 갖고 가면 알아서 사진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신분증을 갖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안내해 주니까 미리 막 딴 얘기하지 말고.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방 채팅창에서 게시판에서 글을 하나 휴지통으로 넘겼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해외는 지금 투표 중이에요. 외국에서는 지금 해외 유권자들은 벌써 투표가 끝났던가 하여튼 그래. 해외 유권자들은 투표를 해서 며칠 전까지 6일까지인가? 아니요 5일. 예. 4월 4일 5일까지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사는 유권자들은 4월 4일이나 5일에 투표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예.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했다고 당당히 써놓은 거야.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옮겨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신고 대상으로. 예.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나 주민센터 투표는 내일하고 모레만 할 수 있어. 근데 지가 딱 주민센터에 가서 당당히 투표했다고 써놓은 거야. 이런 사기꾼 새끼를 만나. 예. 쳐 죽일 놈이죠. 이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지랄이야. 예. 이 투표는요, 그 딱 3번밖에 못해요.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예. 이 그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는 건 내일하고 모레, 8일, 9일, 신분증이 있는, 그니까, 뭐예요. 사진이 있는 사진과 주민번호가 나오는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날은 내일하고 모레뿐입니다. 예. 헛소리 하는 놈들 아주 그냥 죽여버려야 돼. 예. 지금 가뜩이나 바쁜데,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꼭 그렇게 헛소리 해갖고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그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예.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바지라는 거야. 아유, 내가 진짜. 그래서 사전투표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된다. 반드시 뭘 가져가야 돼? 사진하고 주민번호가 나오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아니면 여권.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신분이 확인된다. 괜히 엉뚱한 거 들고 가가지고 뭐 투표 못했어요 이러면서 칭얼대면 아주 그냥 영구 블랙으로 걸어버릴 거야. 아 이거 왜 이러냐. 컴퓨터가 다 뻑하면 조정이 안 돼. 자, 예. 힘들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내가 사전투표는 봉투가 나온다 그랬더니, 자기는 봉투가 안 나왔다고 어떤 사람이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건 자기 동네에서 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투표할 때는 봉투가 안 나오고, 그 자기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라 외부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봉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가령 여러분이, 뭐, 땡땡동에 살고 있는데 세모세모동에 가고 투표를 했어. 근데 봉투를 안 준다? 그럼 뭐예요? 그 주민센터를 고소해야 돼요. 예, 주민센터를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투표용지에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투표용지에도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 투표용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돼가지고 개표장으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바로 출력해요. 예, 그 현장에 도착해서 여러분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출력해주는 거야. 여러분 해당 지역에 투표용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가 출력이 돼서 나오면 그리고 이제 봉투랑, 예.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온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그 봉투에다 넣어서 밀봉을 해가지고 넣는 거다. 네. 다른 동네 동사무소로 가면 봉투를 줘요. 그리고 그 봉투에 여러분의 그 개표장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해당 개표장이. 그래서 해당 개표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았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일하고 모레
가령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투표 못 하시는 분들은 내일하고 모레 주민번호하고 사진이 나와 있는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돼요. 가장 안전한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요 4개 정도는 투표가 반드시 가능해요. 이걸 들고 주민센터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여러분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여러분 동네에 투표용지가 나와요. 동료랑 같이 갔어. 직장 동료랑 같이 갔는데 투표용지가 달라요. 당연하죠. 그 동네는 딴 동네 살잖아. 딴 동네 사는 사람은 그 동네 게 나오고 나는 내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은 주민센터로 가더라도 투표용지가 다 달라요. 예. 자기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그 주민번호에 맞는 투표용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가령 이제 여러분이 타 지역이면 사전투표만 가능한 거죠. 4.13에서는 4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타 지역에서 투표 못합니다. 예. 그 다음 주 수요일 또 딴 얘기 하시네. 다시 이게 사전투표에 좀 집중 좀 해줘 봐봐. 일단 사전투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나 진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딴 얘기하지 말고. 나 진짜. 사전투표는 내일하고 모레,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할 수 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 진짜 미치겠다. 그 다음 좀 아까 다시 한번. 미치겠어, 진짜. 왜들 이래, 오늘. 사전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몇 년을 싸워서 따낸 투표기간이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금요일, 토요일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여러분이 계신 곳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면 봉투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이 살지 않는 동네면 여러분의 근무지라든가 출장지라든가 또 친구네 집이라든가 다른 동네면 봉투까지 나와요. 여러분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그러니까 그 주민번호를 확인하려면 사진하고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야 되겠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여러분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해당 지역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해당 지역의 후보들 이름하고 해당 지역의 정당 투표용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면 봉투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어서 꼭 밀봉을 하셔야 돼요. 꼭 밀봉을 해가지고 투표함에 넣으시면 이게 13일날 개표장으로 자동 분류돼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 반대하는 사전투표 반대하는 놈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민센터를 믿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믿고 사진과 주민번호증이 있는 사진과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여러분의 투표용지를 받고 직장 동료나 친구랑 같이 가서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는 동네가 다르면 투표구가 다르면 다른 거가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민번호에 맞게끔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반드시 여러분의 집으로 각 투표 안내문이 와요.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는 선관위에서 보내는 투표 안내장이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에 대한 후보 공보물이랑 비례대표 명단이랑 다 나와 있는 투표 안내서에 뭐가 나와 있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투표소가 나와 있어요. 늘 하던 투표용소로 가면 안 돼. 이번에 보니까 야권 지지층이 많은 동네는 야권표가 많이 나오는 동네는 투표소가 막 바뀌어 있어요. 자기가 맨날 가던 투표소로 갔는데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야권 지지표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투표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투표장소가 어딘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당일날 선관위에서 확인하지 당일날 선관위에서 확인 안 돼요. 그때 박원순 시장 선거 때 그렇게 했어. 투표소를 당일날 선관위에 접속해서
하고 가야지 했던 사람들이 철퇴를 맞은 게 그날 아침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켜가지고 투표소 확인을 못하게 막아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13일 날 투표할 사람들은 반드시 미리미리 투표소가 어딘지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예. 투표 안내문에 있는 투표소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리 가셔야 돼요. 가실 때 꼭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돼. 꼭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져가시면 도장을 찍으면 되고, 도장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장을 찍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인이나 지장, 아니 사인 안 될 거야. 지장이나 도장을 찍고 그 투표를 합니다. 그때 다른 지역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다른 동네 가서 투표가 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반드시 여러분들 해당 투표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이 갈 때 투표 안내문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투표 안내문에 그 번호가 나와. 투표인 그 번호가 나와요. 여러분을 증명하는 번호, 주민번호랑 또 다른 번호가 있어. 그걸 가져가면 더 쉽게 여러분 주소를 찾아줘요. 아니면 이렇게 두꺼운 그 주민 명단에서 여러분을 찾아야 돼.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3일 날은 반드시 여러분이 투표해야 되는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근데 13일 날 투표를 못할 것 같으면 내일이나 모레 미리 한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미리 한 사람은 4월 13일 날 투표하러 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때문에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선거가 막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투표한 사람은 절대 그 13일 날 투표소로 가면 안 된다. 예. 예. 투표 장소가 바뀔 수 있어요. 투표 장소를 일부러 막 섞어. 원래 바로 집 앞에서 했던 사람들인데 야권표가 많이 나왔다. 그럼 멀리 되게 막 500m 걸어가야 되는 데로 바꾸고 막 그래요. 그래서 투표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예. 사전투표는 개표하는 순간 같이 개봉합니다. 여러분이 사전투표한 투표함은요, 반드시 개표장에서 개표하게 되어 있어요. 미리 열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사전투표한 거를 미리 개표하는 줄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절대 미리 개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요. 예. 그 투표함을 건드리는 사람은, 투표함을 만지는 사람은, 개표일 이전에 투표함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은 구속돼요. 예. 절대 먼저 개봉하거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선거하는 날 당일 6시 이후에 그 개표장으로 보내져서 그 개표장에서 절차에 따라 개봉합니다. 예. 사전투표 투표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전산으로 이틀 동안 전국에서 그 주민센터로 이게 확보가 될 거 아니야.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뭐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 그건 정부만 발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민센터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민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그 몇 사람이 와서 투표했는지는 주민센터만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투표의 지역별 통계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발표하기가 어렵지 않나. 공무원들이 바쁜데 그걸 언제 하겠어.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해놨다면 모를까.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율은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지역별로는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전체 사전투표자 수 정도는 나오겠지. 예. 그 쓸데없는 거에 관심 주지 마시고, 예. 그리고 그렇게 부정투표가 걱정되시면 개표 참관인 신청하시고, 예. 개표 참관인을 신청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개표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거의 이제 그 개표를 하러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거기 이제 개표장은 그 지역 선관위원장이 그 관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 참관인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규칙을 설명을 해요. 규칙과 과정과 절차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봉투를 열고 그거를 분류를 해서 분류된 내용을 세가지고 그걸 합산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하는 과정과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개표 부정이 일어났다.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개표 부정이 일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예. 개표 부정이 일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지금 저 개표 부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저 13년에 주장했던 건 미리 엑셀 파일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건 나중에 밝혀졌어요. 엑셀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표야, 표. 한글로 보면 표라는 거잖아. 그래서 하루 전날 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과치를 입력한 거야. 근데 표를 만든 그 시간을 미리 투표 결과가 입력되어 있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구속된 거야. 하여튼 그래서 그 표를 미리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미리 만든 건데 개표 결과가 하루 전에 입력되어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그 개표 방송이 수상하다. 개표 방송이 수상하다라는 주장을 했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개표 방송하고 선관위에 올라온 보고 시간은 다르다. 선관위에 올라온 시간하고 그 개표가 발표된 시간하고 다르다. 방송 시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올라온 자료를 방송국에서 뽑아가지고 방송을 했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개표 방송을 사람들이 안 본 거야. 왜? 그 정시간에 중선관위를 들어가서 보면 그게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놈들이 이명박 때부터 바꾼 거야. 이명박 때 2011년인가 12년부터 바꾼 거야. 어떻게 바꿨냐면 먼저 방송사로 쏴. 먼저 방송사로 결과를 쏘고 나중에 취합해서 올린 거야. 중선관위에. 그래서 그 시간차가 난 건데 그게 부정개표라고 주장을 한 거야. 부정개표라는 건 뭐냐? 개표수를 조작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개표수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개표수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어. 다 거짓말이야. 지금 나와 있는 그래서 시간차가 난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은 사무 절차, 선관위에서 사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야. 그거 처벌받아 마땅해. 그런데 그 사무 절차를 이명박 때 선관위에서 그렇게 개판으로 만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표 부정은 없었다고. 그 개표 부정은 없었어요.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투표를 포기하는 건 등신 같은 짓이고 그런 짓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개표 부정이 일어났다고 막 주도했던 사람들이 노무현이 대통령이 아니란 운동했던 사람들이야. 노무현이 당선된 선거가 그게 선거 무효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걸 주장한 애들이 여러분 속여 넘기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사전투표 못하게 떠드는 거니까 넘어가지 마. 걔네들의 목적은 지금 투표율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주장하는 거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개표 부정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부정선거는 맞아요. 부정선거는 맞지만 개표 부정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뭐냐? 박근혜가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는 부정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과 국방부 각종 공무원 조직이 부정선거를 했어요. 선거에 개입하는 부정선거를 했어. 그래서 박근혜와 공무원들, 군인들의 부정선거는 있었지만 개표 부정은 없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근혜와 공무원들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부정선거는 있었지만 개표 부정은 없었다. 그 개표 부정을 주장한 애들이 누구야? 수상한 애들이야. 원래 얘네들의 목적은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를 대비해서 조직된 팀이야. 문재인이 대통령 아니라는 운동하려고 나온 놈들이야. 이놈들이 나는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5년 동안 이것들이 개표 부정을 주장했어요. 노무현 때. 그러다가 이것들이 이명박 정권 초기에 노무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라면서 감옥을 가. 유죄 판결이 내려져. 그래서 이명박 때 5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러다가 그 2012년 대선 앞두고 12월 4일에 다시 개표 부정을 주장한 거야. 그때는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네들이 판단한 거지. 그래서 문재인 5년 동안 개표 부정 주장하려고 조직된 팀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래, 그 놈들한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페이스북에 개표 부정 난리 났던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선거는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는 6개월 동안에만 기소할 수 있어.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한 달 동안만 기소할 수 있어. 그걸 노린 거야. 개표 부정을 떠든 새끼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원래 박근혜가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문재인을 성폭력 범죄자나 하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다라고 주장했잖아. 그 말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야. 그걸로 한 달 동안 여러분 온 국민이 단결했으면 그러면 박근혜가 지금 대통령 못해요. 그걸로 기소시켰으면 그건 기소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개표 부정론자들이 한 달 동안 개표 부정을 주장한 거야. 그 얘기 못하게. 예. 개표 부정 얘기가 왜 그때 나왔냐 하면 대선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 계속 떠들었던 이유가 박근혜와 국정원 여직원의 부정선거 그걸 이슈를 못 만들게 하려고 개표 부정을 떠들었던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때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박근혜를 아마 거꾸로 틀었을 거야. 난 그것만 물고 늘어졌을 테니까. 근데 이제 내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베라벨 미친놈들이 나와갖고 개표 부정을 주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온 국민이 박근혜를 대통령 꺾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놓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또 그놈의 새끼들이 투표하지 말자, 놀러가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넘어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때도 나 혼자 그 얘기했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국정원 여직원의 부정선거다. 개표 부정에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증거 없다. 내가 분명히 이때 감옥에서도 외쳤어. 그런데 또 내 말 안 듣더라고. 지금 그때 12년에 내 말 안 들었던 인간들이 지금 또 개표 부정 얘기하고 있어. 선거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감시를 하자는 둥. 그래, 감시는 좋아. 그런데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서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지금 얘네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쟤네들은. 철저히. 그래서 13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빨리 투표하고 싶다. 8일, 9일날 투표하세요. 예. 8일, 9일에 여러분이 투표하셔야 돼요. 예. 일부러 나를 가둔 거지.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날 가둔 게 잘한 거라고. 만약에 내가 밖에 있었으면 나는 그걸 물고 늘어졌을 거야. 그럼 문재인이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박근혜가 당선됐다 할지라도 난 한 달 동안 그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를 내가 고발했을 거야. 내가 그 문제를 고발했으면 그거는 박근혜가 대통령 못해.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응.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되고 그래서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한지 들통이 안 났겠지.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야. 내가 밖에 있으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될까봐 날 감옥에 가두신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개무식한지 얼마나 개무능한지 그 내용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박정희의 신화를 깨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깨기 위해서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박근혜를 겪어보라고 날 감옥에 넣으신 거라고 난 생각해. 예. 나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내가 감옥에 안 갔으면 어쩔 뻔봤나.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아니면 박근혜 당선 무효시켰을 거고 그럼 결국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한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감옥 들어가긴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표창원 교수도 나랑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개표 부정에 대해서 막 누가 질문하니까 그걸 당 이름으로 그런 주장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 개표 부정론자들의 목적은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거야.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놈들하고는 아예 말도 섞지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돼.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하는 방송은 듣지도 마세요. 예. 듣고 퍼들리지도 말아야 돼. 그런 거 주장하는 것들 그게 바로 요원이야. 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2개 했고요. 표창원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얘기합시다.
그 표창원 교수가 포르노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글을 썼어요? 에? 그 기사가 있나요? 어. 음. 자, 한번 봅시다. 표창원이 말했던 포르노를 합법화시켜야 하는 이유와 전제 조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표창원이 말했던 포르노를 합법화시켜야 하는 이유와 전제 조건. 그런 말 한 게 분명하네요. 예. 여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는 4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에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여성신문의 주장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주장이군요. 표창원 후보가 지난 3월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르노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여성을 우롱하고 사회적 불안에 무책임한 표 후보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표창원 후보는 왜 포르노를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던 걸까? 딴지일보가 지난 3월 23일 보도한 총선 특집 표창원을 만나다 이 남자 꿀릴 게 없다 해서 표창원 후보는 포르노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찬성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에 대한 일탈과 왜곡된 인식, 그리고 침략적, 폭력적, 일방적, 이런 성이 마치 남성들에게 쾌락을 주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오용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성의 음성화, 성에 대한 이중적 접근,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다만 찬성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여전히 우려도 있죠. 당연히. 학부모님 중심으로 합법화 자체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에 대한 무방비적인 노출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담론이 형성되면서 규제 체계가 마련되고 특히 포르노물에 출연하는 분들의 인권, 동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라서 논의의 출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모르겠어요. 자, 일단 모르는 분들을 중심에 놓고 얘기할게요. 모르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 옛날에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계속 뭘 주장했냐면 개고기 합법화.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개고기를 파는 집이 다 불법인 거야. 보신탕을 파는 모든 집이 불법이었어. 아마 지금도 불법 아닌가?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고기가 합법적인 식재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합법적인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고기에 문제가 많은 거야. 중국에서 막 방부제에 쩔어 있거나 아니면 그 병 들어있는 이거 봐 진짜요? 예. 개고기가 전부 다 불법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개고기의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위생 관리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포르말데이드에 절인 개고기가 들어온다고. 발암물질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다. 그게 언론에 막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개고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리 규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고기의 품질이 엉망인 거지.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개고기를 먹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개고기를 합법화해야 된다.
개고기를 식용으로 합법화해서 그 개고기에 대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근데 이게 합법화가 안 됐어. 왜 안 됐냐?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애견 인구가 반대를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개고기를 합법화 시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합법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도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고기는 모두 불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그 개고기를 여러분들이 막 맛을 내서 먹고 있는 그 개고기들의 원재료가 대부분 중국에서 이상하게 그 잡힌 고기들, 그리고 막 병든 개고기들을 막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식품으로 규정하고 관리 규정을 두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애견 인구가 다 불법이라고,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드냐고 반대 운동을 하는 바람에 개고기 합법화가 안 됐어. 그래서 관리 규정이 없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개고기가 안전하다는 어떤 공적인 증거도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개고기는요, 우리 아시아에서 개고기를 먹은 게 수천 년이야. 여러분 그릇 기자 알죠? 그릇 기. 그릇 기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개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구가 4개 있는 게 그릇 기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가 옛날에는 식용이었던 거야. 개가 식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소고기는 농사를 짓는 도구였기 때문에 소고기는 부자들이 아니면 못 먹었어. 그 다음에 돼지는 잔치 때나 먹는 거야. 소보다는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소보다는 흔하지만 잔치 때나 먹는 고기고, 그러면 결국 각 가정에서 단백질 보충원이 뭐였냐면 그게 개고기였어요. 그래서 개를 키워갖고 잡아먹고 그랬었던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걸 그 서양의 애견 문화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개를 잡아먹느냐, 친구를 잡아먹느냐, 이래가지고 금지가 된 거지. 이래서 이제 반대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개고기 반대 운동 때문에 개고기가 합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그 개고기가 전부 다 확실한 식재료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 드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봐봐. 무슨 메뉴판에 개고기라고 써있냐고. 아무도 그렇게 안 써있어. 뭐 수육, 무침 이렇게 되어 있지, 절대 개고기 수육, 개고기 무침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 그 이유가 개고기가 불법이기 때문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예, 보신탕이라는 말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보신탕을 금지시켜서 영양탕이란 말이 나온 거야. 예. 보신탕이란 말이 금지되어 있어서 영양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고기는 북한 말이에요. 단고기가 북한 말.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사철탈, 영양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개고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개고기가 사람들이 먹는 거를 거의 똑같이 먹기 때문에 개 단백질이 환자들에게 좋대. 그러니까 왜 수술을 했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몸에 기운이 떨어진 그 환자들에게는 그 개고기 단백질이 그 일종의 보약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고기를 먹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우리도 우리 언니네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사실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강아지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강아지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거의 막내 조카 같은 느낌인 거야. 말도 다 알아듣고, 그리고 우리 이 조카 강아지, 이런 말해서 참, 개더러 조카라고. 예, 우리 언니네에서 키우고 있는 복실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그 실내에선 절대 소변을 안 보는 거야. 실내에선 절대 소변을 안 보고, 꼭 흙을 밟아야지 소변을 보는 거야. 그래서 꼭 흙을 밟아야 소변을 보고, 그리고 되게 깨끗해. 너무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는 혹시라도 뭐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강아지 패드가 있어요. 그 패드에서만 딱 소변을 보고, 너무 똑똑하고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길을 가다가 얘가 찻길로 막 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위험해, 거기는 찻길이야,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 찻길로 안 나가고. 말귀를 알아들어. 개 조카야. 조카개. 그래서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애를 바라보면서 거의 마음이 짠해. 이 녀석이 막 불안해하거나 몸이 막 안 좋으면 온 식구들이 막 들여다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카 손주 이뻐하듯이 그 개조카도 이렇게 보면 그게 이렇게 가족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가족 같은 개를 잡아먹느냐. 그러면서 잡아먹는 사람이 야만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막 이쁘다 키워갖고 잡아먹지는 않아.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집에서 이쁘다 키워갖고 잡아먹지 않는다고. 식용개와 애완견이 따로 있어. 예, 이 식용개와 애완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예,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나 뭐 소고기 안 먹으세요? 원앙 소리 봐봐. 그 소가 가족이야. 님들도 소고기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닭도 애완으로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도 애완으로 키우는 돼지들 있어. 리본 달고. 그러기 때문에 토끼도 마찬가지죠. 토끼도 애완으로 키운 사람들이 있어. 뱀도 애완으로 키우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야만족이다 막 욕을 하면서 우리가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 가령 자기네 집에서 개를 키워가지고 막 옷 입히고 키우다가, 예를 들어서 막 예쁜 꽃가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막 이름도 지어가지고 막 데리고 자고 이러다가 잡아먹었다. 그리고 사람 잡아먹은 거랑 똑같은 놈이야. 그 미친놈이지. 꽃가옷 입혀가지고 막 실내에서 사람처럼 똑같이 키우다가 잡아먹었다. 그거는 사이코패스야. 이 사람 죽여갖고 인육 먹는 놈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는 진짜 이거 사이코패스고 이거 범죄자가 맞죠. 예, 그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키우는 개가 아니라, 자기가 막 사람처럼 키운 개가 아니라 식용으로 키워진 개를 돼지고기 소고기 먹듯이 먹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욕하는 거, 그게 과연 옳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뭐라 그러나 전쟁이 오래돼가지고 너무너무나 이제 배가 고픈 백성들이 애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둘이서 약속을 한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갖고 두 가족이 먹은 거야. 그리고 다음날 다른 애기를 갖고 와서 잡아먹으려 했더니 그 애기를 숨긴 거야. 그걸 보고 왕한테 막 신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실제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이게 어디 또 나오냐 하면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잖아요.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 춘추시대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전쟁이 총 400년이가, 춘추 전국시대가 400년이야. 그래갖고 춘추시대 때 이제 공자, 노자, 많은 사상의 스승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혼란을 안정시킬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가 전국시대가 되면 전쟁이 너무 오래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 고기를 막 먹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야. 그래서 그 혼란기를 보고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한비자가 나왔던 이유, 순자와 한비자가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걸 보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들을 보고 이 순자가 성선설은 거짓말이다. 태어날 때 선하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순자가 얘기를 해. 그리고 한비자도 맞다.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절대 사람이 선하지 않다. 그래서 이 악한 인간을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그래서 순자의 유학이 굉장히 강력한 예를 강조하게 되고, 한비자는 법가의 뿌리가 돼가지고 강력한 법치주의로 철저히 통제하는 그런 진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이 태평양의 식인 문화가 태평양의 식인 문화가 되게 오래 있었어. 1900년까지 있었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무슨 보라카이 섬인가? 어떤 섬을 방문하는 그 여행 프로를 봤어. 근데 이제 그 섬을 방문해가지고 그 여행자들이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부메랑 같이 생긴 칼인데 칼 손잡이가 있고 길어. 긴 다음에 그 바깥쪽이 도끼처럼 둔탁한 이렇게 넓은 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칼을 보면서 관광객이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이 칼은 뭐에 쓰는 건가요? 그리고 물어봤어. 그 할머니가 그 칼을 딱 들고, 이 칼을 들고 이 관광객의 발목을 치는 흉내를 내는 거야. 탁 치는 거, 탁 쳐서 너가 쓰러지면 우리가 먹었어. 그 할머니가 아기 때 그 칼로 사람을 잡아먹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광객이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야. 이 칼은 뭐에 쓴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가. 이 칼을 이렇게 들고, 그 관광객의 그 발목에 아킬레스건인가 봐. 거기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쓰러지면 도망을 못 가잖아. 쓰러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잡아먹었다고. 네 목을 이렇게 딱 쳐갖고 잡아먹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지금은 안 먹는다고. 지금은 안 먹는다고. 이게 여행 프로에서 봤다니까. 이 식인 문화가요. 생각보다 이 식인 문화가 되게 많은 지역에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그 고립된 섬나라 같은 경우는 고립된 섬 지역은 이게 가뭄이라든가 뭐 홍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노출이 되면 음식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고기를 오래 못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식인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공자에 대한 많은 그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공자가 사람 고기를 즐겼다. 예. 공자가 사람 고기, 해라는 사람 고기를 즐겼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예.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도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 문화가 인류 문화에 최근까지 있었어요. 아주 근시대까지, 근래까지. 예. 그러니까 1900년대 초인가 1800년대 말까지인가가 그 뭐라 그러나 막 그때 탐험들을 다니잖아. 탐험을 해서 간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게 식인종들한테 죽은 거야. 그래서 식인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게 20세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개고기 이야기 먼저 어떤 일베가 표창원 포르노는 어떻게 된 거야? 자, 일단 이 개고기 얘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고기와 식인문화 이야기와 이 얘기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표창원 얘기로 돌아갑시다. 표창원이 포르노를 합법화 시키자고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하면 포르노의 잘못된 문제점. 지금 개고기가 식용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개고기가 도용되는 것처럼 이 포르노가 성에 대한 일탈과 왜곡된 인식, 그리고 침략적이고 폭력적, 일방적인 이런 성이 마치 남성들에게 쾌락을 주는 것처럼 잘못 알리고 이걸 오용하는 도구가 포르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의 음성화, 성에 대한 이중적 접근,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 구성애 선생님의 생각이야. 이건 구성애 선생님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성에 대해서 왜곡되고 그리고 막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에 대해서 공론화가 안 되니까 포르노 같은 걸 통해서 애들이 잘못된 성지식을 쌓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단도직입적으로는 찬성이지만 찬성이라는 전제가 있다. 뭐냐 하면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에 대한 무방비적인 노출 이런 게 학부모님들의 고민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담론이 형성돼야 되고 규제 체계가 마련되고 특히 포르노물에 출연하는 분들의 인권, 동의, 문화 이런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서 논의의 출발부터 해야 될 것 같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론회장에서 논의를 해서
예. 잘못된 성지식이 아닌, 보통 포르노가 대부분 강간하는 거라며. 예. 보통 포르노가 납치, 강간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성지식으로 왜곡된 성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포르노의 등급을 합법화해서 등급을 매기자 이런 거지. 합법화하고 등급을 매겨서 비정상적인 범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금지시키고, 합법적이고 그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성에 대해서 다룬 것만 통용시킬 수 있다면 도리어 그게 포르노로 인한 성범죄라든가 포르노로 인한 그 잘못된 인식 형성을 막을 수 있다. 이게 포르노 합법화에 대한 배경인데 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야, 이거는 비판할 일이에요? 칭찬할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포르노를 합법화 시켜갖고 당당하게 포르노를 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포르노 문화를 지금 개혁하자는 얘기야? 포르노 문화를 개혁하자는 거야. 불법적인 내용을 통용시키고 있는 문화를 뒤집어 엎어서 올바른 성의식을 주자. 예.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지 비판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 표창원 교수가 자기 딸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딸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포르노를 보고 성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면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자기 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 포르노에 대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자는 거죠. 지금은 전부 다 불법이잖아. 그죠? 개고기가 불법인 것처럼 지금 포르노는 다 불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의 공간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다 보니까 불법적이고 왜곡된 문제 있는 내용들이 왜곡되고 있는, 그러니까 유통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르노 합법화 얘기만 하면서 비판한 애들은 누굴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애들. 지금 표창원 교수가 한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은 포르노 합법화래! 얘들아, 이거는, 이 얘기는 이제 포르노를 합법화한다는 얘기는 니네들이 보는 걸 합법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포르노를 뒤집어 엎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성과 사랑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야. 니네가 욕하는 건 뭐야? 너희들의 무식을 인증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창원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있어. 예. 표창원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몇 년 전에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에 내한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처음 왔을까요? 그때 두 번째였을까요? 그때가 두 번째인가 그랬어. 그리고 레이디 가가가 또 들어온 것 같은데?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에 총 몇 번 왔는지 한번 찾아봐봐. 두 번째로 레이디 가가가 올 때였는데 그때 소위 이제 이 친새누리 그 카톡 족속 있잖아. 그 레이디 가가 사건이 뭐냐면 소위 권사들 권사나 장로를 핑계 삼아서 카톡으로 온 나라에 유언비어 유포시킨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레이디 가가 사건 때 만들어져요. 예. 레이디 가가 사건 때 걔네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레이디 가가가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 레이디 가가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운동하는 애고,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사탄이라고. 예. 그러면서 그 레이디 가가를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막 카톡으로 그러니까 유포를 시켰어.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카톡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야. 카톡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든가, 표창원이니, 은수민이, 박영선, 이런 애들이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허위사실 유포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그 조직이야. 레이디 가가 때. 예. 레이디 가가 사건 때 만들어진 조직이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야. 예. 그게 그놈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표창원 교수가 그들을 비판한 거야. 일부 기독교인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어? 레이디 가가가 더러운 퍼포먼스를 했다면 그 별장 성접대에 등장하는 법무부 차관은 어떡할 건데? 어? 레이디 가가의 퍼포먼스보다 별장 성접대에 등장한 그 법무부 차관이 더 더러웠어. 그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박근혜가 꼼꼼하게 자기가 임명했다며. 왜 그런 건 비판을 안 해? 별장 성접대에 떡하니 강간하는 장면 나왔다며. 강제로. 그런 놈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게 레이디 가가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랬다라면 말을 안 해요. 이거는 순전히 레이디 가가 두 번째 왔을 때 바로 그 카톡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단을 조성한 거야. 레이디 가가의 퍼포먼스가 사탄적이라고 욕하면서 야, 미국의 박근혜 대통령 수행하러 가가지고 빤스 벗고 설친 청와대 대변인은 어떡할 거야? 누구더러 더럽다, 사탄적이다 얘기를 해. 레이디 가가 욕한 애들은요, 윤창중 얘기라든가, 뭐, 이렇게 별장 성접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을. 그래서 표창원 교수가 반기독교적이라고, 기독교를 비하했다고, 지금 막, 또 이 카톡 공갈단이 또 퍼뜨리고 있는 거야. 표창원이가 모태신앙이래. 표창원이 모태신앙 기독교인이래. 어따 대고 기독교 비하야. 너네 카톡 공갈단 니네가 진짜 기독교 얼굴에 똥칠하고 다닌 거지. 응.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예.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예. 모태신앙 크리스찬이래잖아. 어따 대고 기독교 모욕이라고 지랄들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결국은요, 이게 지금 표창원에 대해서 이 카톡 공갈단이 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야. 모든 자료는 그 표창원 교수한테 보내세요. 그럼 선거법 위반으로 싹 고발됩니다. 예. 이거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그거 알지?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 징역들 가고 싶은가 봐.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 징역들 가고 싶은가 봐. 나중에 가서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도 처벌 못 받는 게 아니야. 모른다고 처벌 안 하지 않는다니까? 몰라서 너희들이 떠들어도 처벌은 받는 거야. 알았어? 너네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를 비방하면 이걸로 너희들은 처벌받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표창원 교수가 포르노를 합법화시켰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또, 이 표창원 교수가 기독교를 비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뭔 비유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 너 보라고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 카톡이나 지금 당장 빨리 캡처하세요. 이것도 방송 끝나면 이 새끼들 다 지울지도 몰라. 빨리빨리 캡처해. 캡처해갖고 표창원 교수한테 전부 다
보내줘. 요거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이야. 이 카톡 공갈단을요, 뿌리를 뽑아야 돼. 캡처해가지고 싹 다 보내. 예, 이놈 안 붙으면 시키들. 그러면서 뭐 동네 오적? 나는 이거 기사 쓴 언론사도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까 네이버에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동성애 오적 이렇게 나왔어. 은수미, 표창원,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5명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자, 여러분, 동성애 오적이란 표현은 뭐죠? 예, 동성애 오적이란 표현은 동성애의 적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5명이 동성애자들을 괴롭혔다는 증거 있어? 동성애 오적이면 동성애를 5개 적이란 얘기 아니야. 아니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다 그런 주장하고 싶은 거야? 이거 고소해야 돼요. 이거 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했다고 징역 8개월형 받았어. 그때 그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나 언론인으로서 감옥 간 거야. 나는 저 국민일보도 나는 고소 고발 돼야 된다고 봐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 허위사실이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이에요.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야. 이미 합법이야. 동성애가 불법이면 뭐 누구죠? 홍석천 이런 애들 감옥 가 있어야 그게 불법이란 뜻이야. 불법이 아닌데 뭘 합법화해. 이거 기자하고 그 언론사하고 고발해야 돼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를 알면서도 이거는 악의적으로 기사 쓴 거야. 이거 고발해야 돼요. 당 차원에서 고발해야 돼. 만약에 이 5명이 동성애자들 인권을 모욕하고 그들을 괴롭혔다. 그럼 이건 처벌받아요. 그럼 처벌받아. 그러나 이 사람은 동성애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왜 동성애 오적이 됐냐? 뭐 때문이에요? 인권법, 차별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고 지금 동성애 오적이라는 거야. 나는 얘네들 고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고발할 수 있어요. 개인도 고발할 수 있어요. 표창원 지지자들이, 그 5명 지지자들이 그 언론사 고발하세요. 기자를 고발해야 돼. 기자와 언론사를 고발해야 된다고.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 낸 거 아니냐.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어. 나 원래 제3자가 고발해가지고 조사받았잖아. 아유, 내가 선거법으로 고발돼 봐서 알아.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야 되겠죠? 예. 누구도 고발해야 되냐면 네이버 메인에 제목이 나오도록 각 언론사에서 제목을 수정해요. 그 제목을 수정한 애도 고발해야 돼. 그 동성애 오적 이러면서 그 5명의 이름을 제출한 그 국민일보의 웹 관리자, 걔도 나는 고발 대상이라고 봐. 의도적으로 제목을 그렇게 써서 네이버에 접속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려고 한 죄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으로 고발돼야 된다. 이건 언론사 사주, 그 다음에 그 기자, 그 다음에 웹 관리자, 이 셋을 고발해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지금 그래놓고 얘네들이 누구 띄워? 반기문 띄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 출신 정치인들 중에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누구뿐이야? 반기문이야. 반기문 한 사람밖에 없어. 그 기사 갖고 와봐. 반기문이 오바마가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을 통과시켰다고
찬성한다고 연설을 했어. 그거 알아 몰라? 그러면서 반기문이 대선 후보 1등이라고 뻘소리한 새끼들 뭐하는 짓거리야? 어? 전 세계에서 지금 동성 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건 반기문밖에 없어.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반기문 국적 관계없이 유엔 직원 동성결혼 인정. 반기문 미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환영. 지금 또 소리가 막 또 저기가 돼요? 또 싱크가 안 맞아요? 지금 또 모바일 싱크가 안 맞아요? 컴퓨터는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모바일은 소리가 자꾸 끊기나 봐요. 예. 싱크가 안 맞으면 방송 중단할까요, 여기서? 예. 지금 소리랑 화면이랑 안 맞아서 도저히 못 듣겠으면 방송을 중단할까요? 싱크는 맞는데 소리가 가끔 끊긴다고? 제 쪽은 문제 없어요. 제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건 문제 없고요. 받으시는 쪽 문제예요. 예. 여러분 모바일이 지금 계신 곳, 모바일 접속하신 곳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 아프리카 앱을 새로 다운받거나 아니면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다가 예. 지금 다 잘 나온대요. 정상이래요. 비정상인 분들이 아프리카에 문의해보세요. 예. 지금 소리나 영상이 끊기고 버퍼가 심한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접한 곳에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아프리카 앱을 껐다가 다시 켜세요. 그 중계방 갈 각오하고, 아프리카 앱을 다 꺼. 완전히 오프 시켰다가 다시 켜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또 버퍼가 생기고 소리가 안 나오면 그때는 장소를 바꾸셔야 돼요. 예. 그 와이파이를 껐다 키시거나 예. 와이파이를 껐다 키시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그 고화질 일반화질을 조절하시거나 그리고 휴대폰에 다른 앱들이 많이 켜져 있으면 이게 결국은 무슨 문제냐? 데이터의 문제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데이터가 많은 앱이 켜져 있으면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앱을 다 끄세요. 다른 앱을 전부 다 끄고 망치 부인 아프리카 앱만 딱 집중적으로 보시면 환경이 좀 덜 할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와이파이 상태가 좋은 곳에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폰에 있는 모든 앱을 지우고 오로지 아프리카만 듣고 계시거나 예. 와이파이를 껐다 키거나 예, 그 세 가지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가 방송에 방해가 돼서 방송을 못해요. 예. 자, 가만있어봐. 아니야, 근데 또 혹시 진짜 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아프리카로 감시를 한번 해보겠어. 근데 요즘엔 망치부인 방송만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생방송 때 도저히 못 들어오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생방송 때 망치부인 방송 아무리 들어오려고 그래도 못 들어와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들 있잖아요. 생방송 때 여러분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뭘 설정을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안내 멘트가 뜨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눌러주면 못 들어와요. 컴퓨터로 보실 때 계속 동그라미가 돌면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설정을 바꾸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확인을 눌러줘야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올 수 없다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아프리카에다가 좀 문의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뭐 얼려달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얼릴게요. 자, 동성애 오적이라고 얘기한 국민일보, 예, 고소고발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고 환영한 거는 반기문밖에 없어. 왜 이런 내용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냐고. 예, 반기문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거를 환영한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연설한 장면이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기문 총장은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헌장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매일 우리는 인종과 종교, 국적, 성별 혹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있다면서 동성결혼의 합헌을 반겼다.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 미국에 특히 이번에 이 동성결혼 반대한 새끼들 말이에요. 아니, 이 동성애 비판하는 애들,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랬다면서 표창원 뭐 은수미 뭐 저기 누구야 진선미 박영선 괴롭힌 새끼들 미국이라면 껍벅 죽어. 그지? 지금 뭐 표창원 은수미 뭐 박영선 뭐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러면서 걔 지랄 연병 떤 새끼들의 공통점은 미국이라면 껍벅 죽는 거야. 지금 미국에 잘 봐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미국 대법원 중에 가장 높은 대법원이야. 미국의 연방의 대법원이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결정했다고. 이제 미국은 동성이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야, 너네 미국이 없으면 죽는다고 지랄 연병을 치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한 미국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야, 너네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걔 지랄 연병을 떨면서 그러면서 너네들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한 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해? 그래놓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아무 얘기도 안 한 5명을 왜 오적이라고 부르고 지랄이야. 이것들은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야 돼요. 징역형이 처해져야 돼. 그래놓고 반기문이 대선 후보 1등이라고 또 홍보하고 다녀. 미친 것들 아니야? 자, 반기문 총장은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헌장 채택 70주년 기념식에서 매일 우리는 인종과 종교, 국적, 성별 혹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수호하고 있다면서 동성결혼의 합헌을 반겼다. 반 총장의 동성결혼에 관한 언급은 길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 직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인데다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들의 메카로 불리는 도시란 점에서 특별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아주 좋아하잖아요. 영화도 있어. If you going to San Francisco. 그 노래에 나오는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들의 메카야. 어떡할 거야? 내 노래도 잘하지. 근데 난 필라델피아가 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들의 메카였나봐. 이날 70주년 기념 연설에 앞서 반기문 총장은 LGBT,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하비 밀크 재단의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하비 밀크 재단의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어떡할 거니? 야! 반기문 대선 후보 1등이라며 그거 보도하면서 뭐? 동성애 오적? 너희들 감옥 가야 돼. 니들이 감옥을 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려 이것들. 반 총장은 2010년 이후에 동성애자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 4월에 유네스코 발간 동성애 관련 책자 서문에서 76개 국가에서 아직도 동성 간에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염려된다. 아, 76개 국가에서는 동성애가 범죄구나.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범죄가 아니야? 76개 국가에서 동성애가 범죄가 된다는데 그게 염려가 된대.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인류 가족의 구성원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해 11월엔 오스트리아 빈 유엔 사무소에서 축하 공연을 펼친 여장 남자 가수 코치타 부어스트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동성애자의 인권과 관용 정신에 대해 연설했고, 지난해 7월에는 모든 유엔 직원의 동성 결혼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지금 표창원, 은수미 등을 동성애 오적이라고 쓴 언론에서 반기문 비판하는 기사 쓴 적 있어요? 표창원, 은수미 그 누구였냐? 뭐 저기 가만있어 봐. 이거 찾아봐야 돼 이것들 아주. 국민일보에서 자, 동성애 옹호 조장 오적 20대 국회 입성을 막아야 된다. 이 뉴데일리에서 반기문 비판한 적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 동성애 응징 오적 누구야고? 그 오적이 누구냐고. 아까 국민일보에 있었는데 표창원 표창원, 은수미 그 기사를 쓴 놈을 찾아가지고요. 예. 시민단체들 지랄을 하네. 그러면 반기문부터 때려잡아. 반기문부터 때려잡으라고. 예. 아, 그 기사가 사라졌어? 뉴스. 예. 그 5명 이름이 나와 있는 국민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못 찾겠네. 에이씨. 예. 그 기사 찾아내가지고 알려줘 봐봐. 그 5명 누군지. 이 5명 지지자들이 이 언론사를 이 언론사들 다 고발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이야. 동성애자라고 감옥에 가지 않아. 가령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 병역을 기피하면 감옥에 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기피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아요. 예. 동성애자라고 해서 감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5명에 대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에요. 예. 동성애를 옹호한다.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자, 그럼 이 5명은 왜 이것들이 붙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느냐? 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느냐? 그 군대에서는 군인들 간에는 동성애가 불법이래.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군대에서는 군인들 간의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동성애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그게 누구니? 경기도지사 아들. 걔는 왜 처벌 안 했어? 첫 번째 질문.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래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대 내에서 자기 하급병한테 그 동성애를 요구한 거 아니야? 그 왜 처벌 안 했냐고. 근데 실제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는 게 어떻게 악용이 되냐 하면